안녕하세요. 파고다 JLPT N1 손다혜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JLPT N1이 어떤 강의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수업을 어떻게 따라가면 좋을지 학습 가이드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N1은요. 언어 지식이라는 문제가 등장을 하죠. 언어 지식은 우리 문자 어휘와 문법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문자 어휘 같은 경우는요. 신문 기사에서 등장하는 언어라든가 또는 논문 등에서 쓰이는 문어제적인 어휘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상시에 단어를 잘 열심히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는요. N3, N2, N1을 아우르는 문법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비중으로 보면 N1 문제가 더 적습니다. N2, N3 문제, 특히 N2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N1 공부만 하시면 절대 안 되겠죠. N2, N3 공부도 같이 해주신다라는 거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독해 같은 경우는요. 논설이나 평론 등의 논리적이고 복잡한 문장들이 지문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 문장들을 여러분이 잘 파악할 수 있으셔야 되겠고요. 비유나 또는 예시 등의 추상적인 문장들도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뭘 나타내고 있는지도 여러분이 잘 파악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독해를 하실 때는요. 문장의 구성,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문장을 잘 파악해 주셔야 되겠고요. 여러분 문장만 기억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내용의 행간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줄 아셔야 되겠죠. 내용의 행간을 정확하게 파악하신 후에 필자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필자의 의도까지도 정확하게 파악해내시는 그런 연습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청해 문제는요. 속도는 원어민의 일상적인 속도로 등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주로 대화문이 많이 등장을 하지만 뉴스나 또는 우리 강의에서 사용할 법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존 청해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우선 문제를 푸실 때는요. 남자 또는 여자, 인물의 행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겠죠. 이제부터 뭘 할 겁니까?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라는 행위를 또 정확하게 파악해 주셔야 되겠고요. 놓으실 때 왜,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원인과 이유의 논리를 정확하게 또 파악을 할 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회화체 표현들 우리 발화 표현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회화체 표현들도 항상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특히 우리 청해에서는 무조건 경어 문제는 100%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 경어 표현에서는 N1에서는 비즈니스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사용하는 최상급의 비즈니스 용어들이 N1에서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반드시 경어도 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험 과목과 시험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1은요. 언어 지식과 독해 11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됩니다. 언어 지식은 문자어휘와 문법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두 과목을 합해서 총 110분 동안 이루어져 있고요. 청해는 60분 동안 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배분을 잘 해주셔야 되겠는데 언어 지식이랑 독해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꼭 독해 문제를 좀 먼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해가 110분 중에 한 60분으로 여러분이 비중을 둬서 문제를 꼭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독해를 다 푸신 다음에 언어 지식 부분을 풀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언어 지식 부분은 충분히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자어휘 20분, 문법 20분의 비중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60분, 20분, 20분 총 100분이네요. 그러면 10분 동안은 뭐 하시냐? 마킹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바로 마킹을 하다 보면 밀렸을 수도 있고 빼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0분 동안에 하나하나 잘 체크하면서 마킹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10분이나 걸리겠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10분 충분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마킹도 꽤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마킹하는 시간까지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서 문제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N1은요. 합격점이 100점입니다. 우리 N3는 95점, N2는 90점이었습니다. 그래서 N1은 합격점이 100점대로 올라가 있네요. 그래서 다른 급수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합격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언어 지식을 먼저 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언어 지식 같은 경우는 우리 단시간에 가장 많은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1차 강의에 각 유형별로 어떻게 여러분이 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공략법들을 정리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공략법을 따라가시면서 언어 지식은 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독해나 청해 같은 경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독해나 청해 같은 경우는 단시간에 점수를 올리기 쉽지 않고요. 특히 여러분 독해 같은 경우는 N1에서 꽈락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건 여러분이 평상시에 공부를 잘 안 해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늘 읽고, 청해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늘 듣는 이런 습관을 들인다라고 하는 거를 꼭 염두하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1 수강 대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일본계 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N1은 따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업에 취업하셔가지고 같이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고 보고서도 작성을 하시려면 적어도 N1은 가지고 계셔야 여러분 프로젝트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보고서도 굉장히 능숙하게 작성을 하실 수 있게 되십니다. 또한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 일본 대학들은 대부분 N2부터라고 정리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레포트를 써야 되고 수업을 들으시려면 그래도 적어도 N1까지는 따고 가셔야 무난하게 수업도 참여하실 수 있고 레포트도 조금 수준 있는 레포트를 작성하실 수 있게 되십니다. 자, 한국에서 석사나 박사 과정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N1을 따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석사, 박사 논문을 여러분 작성하실 때 일본 논문을 참고하게 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본 논문을 읽으시려면 당연히 N1 정도의 수준이 여러분을 갖추고 계셔야 논문을 무난하게 해독할 수 있으시겠죠. 자, 일본어 교육계에 종사하고 싶으신 분들, 저처럼 일본어를 가르친다거나 또는 통역이나 번역을 하고 싶으신 분들 기본 중에 기본이 N1이 되겠죠. N1부터 여러분 스타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N1은 먼저 따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우수한 일본어 실력을 공인받고 싶으신 분들은 당장 N1 공부를 시작하셔야 되겠죠. 자, 누가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 자격증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나 N1 있어? 라고 하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죠. 가장 높은 실력의 일본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공인받은 거니까 여러분 같이 우리 지금 N1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1은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기존의 N2나 N3처럼 감으로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문제들을 공략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또한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은 문제들을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속도감 있게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스킬 또한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략과 스킬 제가 전부 다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강의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